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볼 주제는요. 미술관은 어디? 큐레이터는 누구라는 주제입니다. 미술관과 큐레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그 미술 그리고 예술 교육 및 그런 인식에 대한 사고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책에 글을 발췌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책은 대학교 때 그 강의를 들었던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앞서 잠시 봤던 그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도 하셨던 그런 교수님이세요. 프랑스 유학을 할 때 그 아이를 데리고 그 프랑스 유치원에 갔는데 거기 원장님께서 굉장히 예술에 대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 교육은 그런 예술을 굉장히 중시 여기기 때문에 그 인식 자체가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에게 교육을 하면서 생명에 관한 것, 사고에 관한 것, 예술에 관한 것, 아이가 얼마나 즐기는지, 또 어떤 음에 반응하는지, 어떤 색에 열광하는지, 어떤 형태를 선호하는지 등의 개념과 반응에 대한 구체적인 관찰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음악의 기본은 한국에선 주로 피아노를 많이 치잖아요. 음악의 기본은 피아노가 아닌 청음이며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떻게 들리는지, 미술의 기본은 그리기, 종이접기 만들기가 아닌 색과 공간의 분별이며 무용의 기본은 나의 몸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기본에서 출발했어야 했다. 라고 이현의 나는야 꼬마 큐레이터 중에서 제가 글을 발췌해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미술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미술의 기본이 여러분이 얼마나 어떤 색에 열광을 하는지 또 어떤 형태를 선호하는지 이 부분들을 너무 잘 알고 싶고요. 또 미술의 기본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기, 종이접기, 만들기가 아닌 색과 공간의 분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좀 인식이 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먼저 미술관은 어디일까요? 자, 우리가 한번 그림을 볼게요. 이 그림은 어떤 것을 표현한 걸까요?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연기가 막 있고 뭐가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기차가 들어오는 역의 모습입니다. 이 역은 생라자르역이라고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런 그 기차역인데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과거의 역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왜 미술관은 어디라는 주제에 왜 이런 기차역의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그거는 바로 이 자리가 지금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의 자리였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곳은 바로 오르세 미술관이에요. 그래서 생라자르역이라는 기차역에서 그 프랑스 파리에 지금 전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오르세 미술관이 된 이 모습입니다. 오르세 미술관에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마네, 모네, 반 고흐, 폴 고갱 등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는 기차역이 미술관이 된 그런 장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 오른쪽에 보면 여기 코끼리 아저씨들이 이렇게 기차역에서 미술관, 왼쪽에 보이는 오르세 미술관의 내부 전경을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 책 같은 경우는 바바의 미술관이라는 어린이를 위한 그런 동화책인데요. 이것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봐도 무관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책인데요. 여러분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도서관에 가서 바바의 미술관이라는 책을 한번 빌려서 읽어보면 우리가 미술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미술관이 설립이 되었고 또 미술관에서는 어떤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의 기능이나 역할 등을 우리가
조금은 쉽고 재미있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바의 미술관과 함께 그 앤서니 브라운의 행복한 미술관 역시 우리가 미술관에서 일어나는 그런 에피소드라든지 미술관이 어떠한 곳이고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 바바의 미술관과 행복한 미술관 이 두 가지가 동화책이면서도 우리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미술관에 관련된 책이라서 한번 추천을 해드려 봅니다. 오르세 미술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았는데요. 자세한 건 수업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간단한 개요를 보면 미술관은 미술품을 진열하고 전시하는 곳이고 박물관은 다양한 분야의 학습 자료를 수집, 연구하고 진열하고 알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술관과 박물관의 차이는 뭘까요? 네, 미술관과 박물관은 그 다양한 물품을 전시한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전시의 대상과 기능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미술관에서는 주로 미술품을 진열하고요. 박물관에서는 미술품 외에 다양한 유물이라든지 자료 등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관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박물관, 미술관의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신라의, 그러니까 경주 안압지에서 발견된 그런 동물의 우리, 호랑이의 뼈, 또 곰의 뼈, 그런 것들의 이제 동식물의 수집과 보관부터 이제 박물관의 그런 기원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삼국시대 이후에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국왕들이 수집품을 보관하는 창고에서 그런 이제 병난과 병화 등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멸실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성격을 가진 박물관은 왼쪽에 보이는 제실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이 제실박물관이 그 이제 1907년 순종이 그 경운궁에서 창덕궁으로 옮기는 일을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왕실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동식물원과 박물관을 이제 건립을 하게 돼서 이를 이제 순종만이 관람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1908년에 이제 고려 자기나 불고 공예품 등을 이제 구입을 해서 박물관으로의 기능을 시작을 하다가 1909년 상경궁과 동물원, 박물관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를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제실박물관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왕들만 관람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에게 지금처럼 공개를 하는 곳이 제실박물관이었고, 근데 이 제실박물관이 일제 강제 그 병합으로 인해서 1910년에 1911년 그러니까 이왕가 일본 천황가에 복속한 식민지의 왕가라는 의미예요. 이왕가 박물관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이제 덕수궁 미술관 지금 그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길에 이제 덕수궁 미술관이 있는데요. 덕수궁 미술관과 이왕가 박물관이 이제 좀 합쳐지면서 이왕가 미술관으로 다시 변경이 되었다가 이제 지금 그 덕수궁 미술관은 덕수궁 미술관대로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속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이왕가 미술관 같은 경우는 국립박물관에 소속이 돼서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제실박물관이 되면서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었고 일제 침략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왕가 박물관이라는 명칭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덕수궁 미술관과 이왕가 박물관이 합쳐지면서 이왕가 미술관이 되었고 이제 그 덕수궁 미술관은 미술관대로 국립현대미술관이 된 거고요. 이왕가 미술관에 있었던 그런 수집했던 그런 유물이라든지 그런 미술품들은 국립박물관에서 그런 소속이 돼서 국립중앙박물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우리나라 대표 미술관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물론 굉장히 많은 미술관과 박물관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서울관, 덕수궁관, 그리고 최근에 그 청주관이 수장고 겸 미술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종시랑도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시간을 내서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도 있고요. 그 삼성 리움미술관, 그 삼성에서 운영한 미술관이죠. 그리고 호암미술관, 예술의 전당, 그 공연하는 곳에 한가람 미술관이 있어요. 그리고 대림미술관, 소마미술관, 성공미술관. 이 미술관들은 서울에 있는 사립미술관이고요. 그리고 또 백남준 아트센터. 백남준 작가. 여러분 혹시 백남준 작가 아시나요? 백남준 작가는 그 컴퓨터, 이런 멀티미디어, TV 등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 작품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만든 현대 작가입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그 천안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는 아라리오 갤러리, 금호미술관, 또 그리고 갤러리 현대. 갤러리 중에서는 이렇게 현대나 아라리오 갤러리가 유명하고요.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박물관은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종 및 근교 미술관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세종시에는 미술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세종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BRT 미술관이라고 저쪽에 한솔동에 작게 미술관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앞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가까우니까 가장 미술품이 많이 소장되어 있는 그런 수장고가 있는 그런 청주관입니다. 그리고 대전시립미술관, 그리고 시립미술관 옆에 있는 이응로 작가의 이응로 미술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청주시립미술관, 그리고 청주에 있는 우민아트센터 사립미술관입니다. 이곳이 손꼽아 볼 수 있는 세종 및 근교의 미술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가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세종시와 세종시 근교의 미술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물론 국립이라든지 시립이라든지 이제 어떤 그 한 작가의 미술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겠지만 어떤 그 세종시의 출신 작가를 이름으로 해서 생긴 그런 미술관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전의 이응로 미술관인 것처럼 세종 출신 그 근현대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여지는 그 가로수라는 작품. 우리가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그 영화 속 동물 시간에 장욱진 작가를 잠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줄은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 세종 출신 작가라고 하면 장욱진 작가를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장욱진 작가는 그 세종시 충남 연기 출생이고요.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서 장욱진은 김한기, 유영국, 이중섭 등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서구식, 즉 서양화가고요. 일본으로 유학을 간 그런 이제 작가입니다. 그래서 장욱진 작가의 모습이 여기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세종시 연동면 응암리가 이제 예전에 충남 연기인데요. 그 장욱진 생가의 모습이에요. 장욱진 생가의 모습이고 그 연동면 응암리가 지금도 장욱진 생가라고 내비게이션에 치면 나오고요. 이렇게 그 동네를 우리가 이제 가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장욱진 작가의 작품인데 마치 이런 그 연동면 응암리의 그 모습과 비슷한 듯한 작품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그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그 장욱진 작가의 기념탑도, 기념비도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장욱진 미술관은 양주시립미술관에서 그 2014년에 개관을 하였는데요. 양주에서 먼저
그 장욱진 미술관이 개관이 되어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세종시에서 장욱진이 태어났는데 세종시에서 먼저 생기지 않은 게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그 2022년에 세종시에서 장욱진 화백기념관을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전시장도 있고 장욱진 작가의 그런 생애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너무 그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도 장욱진 작가의 작품을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욱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 양주 시립 장욱진 미술관이 있다고 우리가 알아보았는데 그 드라마 남자친구 그 박보검과 송혜교 주연이었던 그 드라마의 배경지였던 곳이 그 양주 시립 장욱진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 뒤에서 보이는 하얀색 배경의 건물이 장욱진 미술관이에요. 그래서 그 장욱진 탄생 100주년 기념전도 열렸었는데요. 장욱진과 나무전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전시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장욱진의 가족이라는 작품이 보여지는데 여기 나무가 그려져 있죠. 장욱진은 그만큼 나무를 소재로 해서 많이 표현을 한 작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 전시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온라인 전시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작품들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미술관을 설립을 하려면 일단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 경관이라든지 내부의 그 디자인이라든지 그 미술관 설계에 유명한 일본의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작품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이 안도 다다오 작가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일본 오사카에 있는 비세 교회라는 그런 교회인데 그 여기 건물을 보면 이 십자가에서 빛이 직접 자연 빛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해서 굉장히 신비롭고 영적인 느낌을 더 느끼게끔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도 다다오의 작품을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느껴지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작품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곳이 있는데요. 먼저 최근에 생긴 원주 뮤지엄 산이라는 곳의 설계 역시 안도 다다오가 하였는데요. 여기 이렇게 그 미술관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자연 속에서 이렇게 그 강 위에 호수 위에 이렇게 그 미술관이 이렇게 있고 밤에 야경의 모습인데 보랏빛이 나는 그런 그 뮤지엄 산의 모습이고 이 오른쪽에 보면 이게 굉장히 뭔지 되게 궁금한데 안도 다다오가 그 경주의 그런 그 왕릉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곳이래요. 근데 이것은 외부의 모습이고 안에를 보시면 내부인데 명상관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미술관에서 우리가 마치 요가에서 명상을 하는 것처럼 명상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바깥 경관 역시 조각과 함께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연과 어우러진 그런 자연스러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안도 다다오 설계의 특징이고요. 여기 보면 제주도의 유민미술관은 그 뭐 아까도 이야기한 것과 같이 안도 다다오는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미술관을 설계를 하였는데 그 안도 다다오의 대표적인 아까 이 명상관에서도 보였던 콘크리트의 그런 그 내벽으로 된 그런 벽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주도의 특징인 이런 돌을 사용해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그 건물 자체에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 자체도 작품이 되고 이 창으로 보여지는 자연 역시 우리가 미술 그 그림 작품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안도 다다오의 설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유민미술관과 함께 또 제주도의 본대박물관이라고 굉장히 규모가 큰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 본태박물관 역시 굉장히 자연 속에서 어우러져서 이런 기와 형상을 또 우리나라의 특징인 기와 형상을 이렇게 모티브로 삼아서 안도다다오가 설계를 했고요. 아까 그 안도다다오의 특징이 콘크리트 벽, 그리고 그 본태박물관에서 쿠사마 야오이라는 일본의 작가 전시를 했었는데요. 쿠사마 야오이의 작품은 그 안도다다오가 그 버려진 섬을 설계한 나오시마 섬이라는 그런 섬이 있어요. 그 섬 전체가 미술관이 된 그런 나오시마 섬인데요. 그 쿠사마 야오이의 작품이 나오시마 섬에 이렇게 노란호박이라는 작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쿠사마 야오이는 강박증이 있어서 이렇게 강박적인 점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한 그런 작가입니다. 그리고 미술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보여지는 이미지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 제일 먼저 박물관, 그리고 오른쪽에 미술관, 그리고 도서관, 영화관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뭐가 공통점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다 관자가 들어가 있는데 다 같은 한자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그 관이라는 그런 시설이 사실은 많을 것 같지만 사실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교육을 담당하는 곳에만 우리가 관자를 붙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자를 쓸 수 있는 곳은 교육을 담당하는 곳. 그러니까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영화관. 이렇게 네 군데가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라는 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술관에 이어서 미술관에서 그 일을 하는 큐레이터는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잠깐 봤는데 여기에 이미지는 대림미술관 수석 큐레이터 권정민 선생님의 그런 이미지이고요. 우리가 큐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술관 그 조직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는데요. 그냥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는 조직도의 이미지인데요. 먼저 이제 그 학예연구실에 큐레이터가 있는 거고요. 그 기본적인 미술관에서는 관장님이 있으시고요. 그 밑에 이제 그 실장, 학예실장이라고 해서 큐레이터 중에서도 높은 직급의 큐레이터가 그 학예실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큰 미술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미술관 같은 경우는 전시 1과, 2과, 뭐 교육문학과, 수장센터, 뭐 전시 3팀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관장님이 있고, 그 다음 큐레이터, 학예 실장, 그 다음에 이제 큐레이터, 그리고 그 밑에 코디네이터, 인턴, 뭐 그리고 그 도슨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큐레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 왼쪽에 보면은 그 그녀의 사생활이라는 드라마에서 박민영이 큐레이터 역할을 맡았었죠. 그래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관람객을 위해 전시회를 기획 및 개최하고 작가의 작품 또는 유물을 구입, 수집, 관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큐레이터라고 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큐레이터와 도센트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도센트는 그 가르치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고 일정한 교육을 받고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관람자들을 안내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시물 및 작가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전시물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을 도센트라고 하죠. 그리고 큐레이터는 한국말로 학예연구사라고 합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전시를 기획하고 개최하는 일을 담당. 그러니까 즉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 감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작품, 유물 등을 구입하고 관리하며 예술 작품과 유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슨트의 역할 역시 큐레이터의 역할을 좀 포함은 됩니다. 그래서 그 큐레이터는 그 큐레이터와의 대화 혹은 작가와의 대화 등 전시 연계 프로그램 시 진행을 한 번씩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그림이 보이는데 굉장히 자유로운 여인 두 명이 뛰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피카소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미술치료 기법 중에 그 자유화는 자주 사용하는 기법이고 특별한 주제를 주지 않고 자신이 그리고 싶은 것을 표현을 해서 현재 생각이나 욕구, 감정 등을 파악하고 감정을 이완하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